안녕하십니까. 사주를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 강의 정역학 정유 정승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육식갑자 중 맨 처음에 나오는 갑자일주에 대해서 일주론을 풀어가 보겠습니다. 갑과 자가 이렇게 엮어져서 이제 갑자일주가 됐어요. 그러면 이 갑과 자에 대해서 하나의 그 자구적 특성과 그것을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흐름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이 목이죠. 이 동양목은 겉으로는 비견심리, 함께한다, 콩조각도 나눠 먹은다. 그러면서 나 힘이 있어. 어떤 주체성, 이런 심리가 겉으로는 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내가 처음 이 땅을 나와서 개척을 하는데 축토에서 이렇게 착 들어오고 간목이 올라왔겠죠.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 내가 리드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배성과 리더성과 추진력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겉심리와 속심리가 같이 섞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겉으로는 비견심리로서 주체성, 자립성, 즉 발진의 성분이다. 속으로는 내면 심리로는 편재적 심리로 지배성, 영역 확보, 원동력, 동기부여를 일으킨다. 상향성, 생활력, 추진력, 리더십, 집착력, 온순, 동망, 동량목, 두령, 책임감, 개척정신, 활동적, 헌신적, 진취적, 백장과 박력, 책임감, 리더십, 어질다, 잘난치 한다, 구속을 싫어한다. 이러한 성향이 이 간목에 들어있어요. 이러한 성향이 굉장히 간목은 책임감과 리더십과 개척정신, 이런 두려움,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목이기 때문에 순수한, 이게 들어있습니다. 순수한 게 들어있어요. 자, 자수는 연구, 학문, 기초 원리가, 자, 해, 자, 축으로 술에서 산에서 계곡물이 모여서 저수지가 되겠죠. 정수기에서 물이 못해졌겠죠. 그러면서 엑기스만 이 못해지는 것이 이게 자수란 말입니다. 흐름이. 그래서 이 자자는 우리가 공자, 맹자, 이런 거 할 때 원자, 아주 기초적인 학문, 그런 얘기들이에요. 해수는, 해라는 것은 좀 포괄적이고 잡다한 학문이래요. 그런데 이제 자수를 갖고 있는 분은 그래서 그 원리가 뭐인데 아주 깊이 파들어가는 그러한 그 성정이 있어요. 학문 연구 기초 원리가 영적 능력, 수기운이기 때문에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매력적이다. 이게 수기운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거예요. 수기운이 상당히 섹시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자오모유라는 왕지, 이런 도학기가 있지 않습니까? 도학기가 섹시. 상상력 풍부, 신중, 긴장, 정직, 검소. 이지적이고 굉장히 영민해요. 독립적이고
그러면서도 활동적입니다. 낭만적이면서도 정열적이고 기회주의자 이게 있어요. 예. 내성적으로 아주 순수한 엑기스이기 때문에 오염이 안 돼야 돼. 예. 내성적 불안, 색감적, 아까 섹스 얘기했죠. 누구든 착취 능력, 이 장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자가 신자진 수운동의 장성 아닙니까? 계획적인 영민함, 끈기와 지구력, 부지런함, 장악하려는 주장성, 이게 장성이라는 그 기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종교, 철학, 실험, 연구, 창의력, 생면복제, 애정사, 비밀, 밤 늦은 시간에 비밀, 애정사. 이러한 특성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일단 뭐, 다른 것 차치하고라도 갑자가, 이게 그 사람이 두 가지로 나타나겠죠. 정상적인 어떤 심리 사회를 갖고 있는 사주 구조상이랄지 자기 살아온 상황 속에서 그러면 굉장히 남에게 베풀기도 좋아하고 리더십 있고 그러면서 항상 발전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 동양목처럼 든든하면서도 그리고 굉장히 활동량이 있고 굉장히 책임감 있는 사람이면서 또 항상 연구하면서 그러면서 상당히 색감적으로 멋있으면서 그러면서도 굉장히 샤프하게 머리가 돌아가면서 어떤 리더십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데 이게 이제 정상적이 아니고 약간 어렸을 때 이제 그 껌딱지만 좀 씹어버리고 그냥 그러면은 내가 대장이다라는 그런 어떤 그 배짱과 박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대장이라는 그런 아집이 있으면서도 순수하기 때문에 약간 융통성이 없으면서도 그 자수에 그것까지 파고 연구하는 것이 어떤 시시비비를 가릴 때 괜히 쓸데없는 것 가지고 그래서 어쩐다고 그러면서 사람을 피곤하게도 할 수 있는 두 가지 캐릭터가 나올 수 있다 이거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다 같이 이제 60갑자 일주론을 이제 들을 정도면은 이런 얘기들 학문적 설명 안 해도 왜 그런지 이제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왜 그 끈기와 지구력, 영민함 이것으로 왜 학문적으로 그런다 그 설명 안 해도 이미 다 공부가 된 사람들이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이제 특성이 있어요. 자, 이거 보면 고집이 세고 굽히기를 싫어하는 일지장성이라 고집을 꺾을 자가 없고 보수성이 굉장히 강하다. 욕지에 앉아있어 풍요 기질이 있으며 이성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깨끗한 물이라 청빈한 교육자로 모든 명성을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신살들 얘기를 해놨는데 자 갑자가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십성으로 정인이라는 것은 여기 십성입니다. 여기 여기라고 써는 것은 12운성이고 이건 지장간이에요. 임계는 그 연살 목욕 24, 84 해중금이라고 적어졌는데 이건 이제 나부보행이고 24년하고 84년 1924년 84년이 갑자년이었어요. 이거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이제 봐볼까요? 십성적으로 보면은 맨 처음에 사주를 풀 때 일단 사주 구조의 이제 기본적인 거 있죠. 사주 구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초 얘기하죠. 기초 막 음양 요행이 어쩌고 간목이 어쩌고 그런 얘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십성. 이것이면은 사주가 풀려요.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굉장히 이제 평면적인 부분으로 풀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들어가면 12운성. 12운성이에요, 운성. 입체. 이건 입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평면 입체적으로 다 이제 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거 다음에
유튜브의 정회원 제도를 이용을 해서 많은 분들이 쉽게 공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갈 예정입니다. 저희 이제 정회원이 되시면은 제가 강의한 학문 부분에 대해서 전체 강의를 다 오픈해 놓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밤새내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한 달 내에도 전체 강의를 볼 수가 있겠죠. 다 제가 오픈해 놓을 테니까. 이미 강의를 기초지장관, 육신, 십성 조합심리, 일간희귀론, 물상론, 12운성, 12신살, 천지통보, 대시온 보는 법, 격국용신 주객론, 인연법, 궁합, 학교, 장명, 택일, 일반 신살, 그리고 이제 풀이 비법, 백선. 비법이라고는 제가 적어놨는데 비법은 없습니다. 편의상 비법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사주에 비법은 없습니다. 절대 애우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 사주인가 아니면 개인 사업할 사주인가. 내가 가해자인가 왕따인가, 돈을 벌겠는가 거지가 되겠네. 요즘 세상에 말도 안 되지만 척을 둬도 문제가 없는 남자 사주 유형, 사주해서 그 백선 이렇게 이제 다 제가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 있고, 백선은 쭉 마지막 강의로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제가 저 내용들을 전체를 이 유튜브에다가 정회원으로 회원 전용 동영상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강의를 다 넣어놨어요. 정회원 가입하시는 방법은 핸드폰에는 강의 듣다 보면 여기 가입이라는 그게 나오면 눌러서 하시면 되고, 일반 컴퓨터에서는 강의 듣다 보시면 여기 이제 가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하셔서 정회원 가입하시면은 지금까지 제가 강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초부터 전체를 전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해갈 수 있어요. 교재는 저에게 별도로 연락을 하시면은 그때 이제 교재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살. 이거 양념. 그냥 12신살로 그냥 갖다 대버리면 안 됩니다. 양념. 이거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타 신살. 기타 신살이라 해갖고 개금살이니 그런 거 맞지 않습니까? 잘 안 쓰는 거. 그것들 기타 신살로 봐야 되고, 기초에서 얘기하는 거 백호살이니 양인이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형충파입하고 같이 배우는 거. 그것들은 기초 구조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사주를 푸는 거예요. 자, 십성적으로 볼까요? 이제 좀 더 들어가서 이제 갑자에 대해서 십성적 사유를 보면은, 갑자예요. 이거 정인입니다. 정인이니까, 첫째, 엄마같이 포근한 거가 있겠죠? 두 번째, 학문적인 연구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정인이 수생목하기 때문에 이 갑 입장에서는 이 심리가 나를 예뻐해줘, 나를 사랑해줘, 이거야. 이런 느낌이란 말입니다. 이 갑자의 심리는. 실제로 이 갑이 본인 아닙니까? 갑이 본인인데 그 사주 역학 구조상 이거 어떻게 되고 연, 월 이렇게 있고 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역학 관계를 갖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정인 심리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12운성으로는, 10욕지란 말입니다. 10성으로는 정인인데 12운성은 욕지예요. 그러면 욕정인이란 말입니다. 욕정인이란 욕이라는 것은 한 5, 6살 묵은 너다섯 살 된 미운짓거리 하는 그런 애들의 심리를 갖고 애들의 심리를 갖고 있는 정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를 이뻐해줘 라는 데서 그냥 다소곳이 나를 이뻐해주가 아니고 나 이뻐해줘, 나를 이뻐해주라고, 나 여기 있어 이런 느낌이란 말입니다. 이런 느낌.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안 좋은 거냐? 욕정인이라는 것이, 이 욕정인이라는 것은 삶의 의지입니다. 삶의 의지. 살의지. 약으로 막 쓸게요. 삶의 의지예요. 왜 삶의 의지냐? 우리가 12운성을 가면서 생욕, 대록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생은 태어났어. 막 태어났어. 애기야. 강보에 쌓여있어. 그냥 모두도 이뻐해. 근데 이제 욕은 좀 이제 컸지 않습니까? 그거는 애기만 이뻐하고 자기를 좀 관심이 떨어졌다? 이게 내 관심을 보이겠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이고, 실질적인 상황에서는 시골에서 큰 사람은 안단 말입니다. 감이 열려가지고 좀 커갖고 이렇게 이만큼 열려올 때, 그때 많이 떨어져 버려요. 너무나 많이 있으면은 이게 다들 열매가 잘 안 열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떨어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너무나 많이 열려 있으면은 나는 지금 감 많이 열어져 있으니까 저놈 보고 나중에 나 저거 감을 크면 우러먹고 뭐 홍시도 해먹고 뭐 별 생각을 하고 내 삼촌이 와서 가지 딱딱 잘라버리고 감 떨어내버려요. 그래야지 나머지 크니까. 그러면은 이게 나 좀 이뻐해줘, 나에게 관심을 가져요라는 것을 욕정인이라고 여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이건 철저한 삶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삶의 의지가 그만큼 강한 그러한 그 캐릭터 안에 속에 깊이 있는데, 그 표출되기는 나를 좀 이뻐해줘. 왕따. 내가 쟤들도 왕따 시켜버려. 자기가 왕따 되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삶에 대한 처절한 몸부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심리가 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겠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자라도 훌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한 속에서 이 연살은, 이것은 이제 12, 이거 이제 10성 들어갔죠? 12운성 들어갔죠? 12 이제 신살이 들어가는 거예요. 12신살. 12신살적인 면에서 갑에서 보냐 그러면은, 갑은 목운동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자는 수운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생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살이란 말입니다. 도화살이에요. 이 갑자 자체가 도화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쁘겠어. 그러니까 삶의 의지도 강하면서, 아까 얘기했죠. 리더십 있고, 연구 학문하고 굉장히 그 책임감 있고, 그러면서도 섹시하고, 그러면서 연구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이 삶의 의지도 있으면서 좀 나 좀 이뻐해줘 라는 심리도 들어있으면서 또 표출되는 게 굉장히 섹시한 기운. 남들이 굉장히 멋지게 보이는 기운. 그러면서 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러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욕이라고 이거 적어놓은 것은, 연살은 12신살로 연살인데 12운성으로는 목욕과 같은 심리적 기운을 갖고 있다. 어차피 여기서 목욕은 설명했어요. 요것도 같이. 그러니까 그런 기운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갑자라는 것은 나부보행으로 해중금이란 말입니다. 해중금. 그러면 그렇게 가면서도 해중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자체가 금을 품고 있어요. 금은 이 사람에게는 관이란 말입니다. 관. 관은 자기를 바르게 세우려는 거. 자기가 사회적으로 반듯해지려는 거. 흩어지지 않으려는 거. 이게 보이지 않게 이 해중금이라는 금의 기운이 갑자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삐뚤어지지 않게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효신살이니 태극기니 뭐 여러 가지가 막 이제 이게 적어놨는데, 이것은 그냥 기타 신살이에요. 신살. 근데 실질적으로 사주를 못 풀고 사주가 안 풀리기 때문에 신살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사주가 예를 들어서
갑자잖아요. 그럼 갑자만 가지고 이렇게 사주를 푸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월, 일, 시 이렇게 있는데 이 갑이라는 캐릭터에 이 각 관계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푸는 거잖아요. 이걸 푸는 거지. 이것을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쫙 풀어내면은 우리가 여전까지 배웠던 학문 속에서 이것을 해서 자꾸 제대로 딱 역학관계를 쫙 풀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그 말 속에 신사들이 그 기타 신사들 말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특별히 이제 이건 백호다, 특별한 별, 괴강이다, 원진, 기문이다, 막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건 우리가 신살 중 기초 신살들은 하면서 같이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갑자는 이렇게 갑이 이렇게 해가지고 쫙 했다고 해서 이제 효신살이라고 그러는데, 그 효신살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여기서 나타나는 거 나만 이뻐해줘. 엄마가 밑에 있지 않습니까? 엄마 나 이뻐해줘. 이러면서 엄마 피곤하게 하는 거. 나중에 그런데 엄마가 나 해준 게 뭐 있는데? 뭐 이런 거 뭐 그런 느낌적인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아까 도화 얘기했죠. 장성도 얘기했습니다. 효신살. 그리고 이제 효신살은 갑자, 을해 쭉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태극기인 갑자, 갑오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태극기인이라는 것도 이미 해중금 속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신살 이렇게 정리를 안 해놓으려다가 정리를 해놓은 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살까지 다 알고 다 정리해놓고 나서 이렇게 풀어줘야지, 난 이 공부한 학생들이, 이 신살은 이런 거 이게 있네 하면서 안 헷갈린단 말입니다. 좋아요, 구독, 필히. 그걸 까먹어버렸어.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였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종합으로 설명을 하고, 십성 얘기했죠, 12원성 얘기했죠, 신살 얘기했죠, 묘나 고가 있는가? 나부부인 전체 신살, 좋았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아까 자를 가지고, 오행적인 어떤 그 자구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십성을 설명했단 말입니다. 이게 정인이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12운성을 얘기했어요. 이게 역지입니다. 12신사를 그 다음에 네 번째 12신사를 얘기했어요. 이게 12신사 이게 연살입니다. 도화예요. 여기서 이제 목욕이라고 여기 연살에 목욕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 심리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이제 12신살 연살이지만 연살 속에 목욕 심리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목욕이 아니고 연살인데 연살을 12원성 심리라고 같이 섞었을 때 연살이 목욕 기운이 나온다. 그런 심리가 들어있다. 이거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나붐 얘기했고 전체 신살 얘기했는데 부부관계를 안 했습니다. 부부관계. 갑에서 이제 다 얘기한 거야. 자를 얘기하면은 자 여기는 본인인데 여기 이 자가 자기 배우자 자리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갑에서 이 배우자를 내려다 보면은 정인이야. 엄마 같아. 여기 이제 욕정인이야. 갑에서 뭐냐 그러면은 자기만 이뻐해 그러니까 갑에서 보면은 갑치가 배우자한테 나만 이뻐해줘라는 그런 심리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배우자는 자수기 때문에 이 자 같은 사람이 배우자예요. 자기만 좋아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 자수가 정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갑이라는 여자라고 했을 때는 이 정인여가 들어앉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엄마 같은 남자를 찾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이게 뭐입니까? 마마보이가 되는 거야. 근데 마마보이가 같은 사람도 싫거든. 왜 싫어? 자기는 갑이잖아. 자기는 갑이잖아요. 마마보이 사람이 싫어. 근데 마마보이 같은 사람이 싫은데 엄마 같은 사람을 또 해. 근데 이거 같이 막 연결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차하면은 결혼을
안 할 수가 안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엄마하고 막 살래. 한데 이 사람들이 결혼을 나가냐 그러면은 이것을 인성이 치고 여기 자수를 밀고 들어와 버려야 되거든요. 다른 것이 밀고 들어와 버려야 돼요. 밀고 들어와 가지고 결혼을 해야 돼. 이런 상황인데 아무튼 배우자 자리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거입니다. 이 배우자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그 육식갑자를 옛날에 뭐 학원에서 뭐 강의하고 막 이러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육식갑자는 강의를 할 필요가 없는 강의예요, 이게. 기초적인 거 쫙 공부, 제가 이렇게 기초부터 쫙 강의 다 해놨거든요. 그거 쫙 공부하면은 다 그냥 알아버려요. 그 자기가 혼자, 강의를 다 해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자가 있는데 이제 어떤 특별한 월을 하나만 해보게요. 갑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수월에 태어났다고 해보자고요. 수월에. 여러 개 하면 시간 많이 가니까. 아무거나 하나. 수월. 그분은, 여기 술은 이것은 여기는 이제 편재잖아요. 이 사람은 편재적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편재가 인성을 교섭을 하지 않습니까? 편재가 인성을 정인을 조절한다? 이것은 심리적으로 제극인상하고 좀 다릅니다. 이것은 제격이기 때문에 제격이어서도 제극인상도 아니라 다르고 정인이 정인을 정제가 이렇게 하냐 그러면은 제극인이 되는데 확실한 제극인인데 그리고 제격에서는 이제 제극인 안 따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격이 뭐든 간에 편제가 그 자수를 교섭을 했다 하냐 그러면은 상당히 돈을 벌어볼까 머리를 뱅글뱅글 돌리는 사람이야. 재적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자하고 보면은 자는 수운동이죠. 술은 화운동이란 말입니다. 이게 격각이래요. 격각. 격각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 다른 글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가까이 사회에서 어떤 합해져갖고 일을 짝짝 풀어가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융화가 잘 안 되려고 그래요. 융화도 안, 그러니까 사회 진출에 일을 하는데 좀 거꾸로운 부분이 있어. 근데 여기에 들어가면은 신, 정, 뭐 이게 지장간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격각이지만은 임수하고 이 정화하고 합을 하죠. 정임합으로. 이 암합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격각이지만 암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쩐지 그 사회의 상황이 같이 잘 안 엮어진 듯 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암합식으로 딱 묶어져 가지고 굉장히 사회활동을 그래도 잘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술토가 상황에 따라서는 인호술 운동을 해서 사주 구조에 따라 달라요. 인호술 운동을 할 수가 있고 신유술 해가지고 이거 금운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화운동을 할 수도 있고 이 토라는 것은 이제 사주 풀면서 운동성이 어떻게 가느냐 그것까지 잘 봐줘야 돼요. 근데 그것은 이제 사주풀이가 돼버리니까 이제 이거 밖에가 어떻게 저렇게 하냐 그러면은 아무튼 이러한 이제 술토를 사회 연관성에까지 대해서만 나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멋쟁이 갑자일주 리더 섹시한 리더 철학하는 리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갑자일주 분들 모두 다 건승하십시오.